안녕하세요. 네, 대한상상 창의방송의 카이전 장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는데요. 지난주에 조금 늦게 올렸다고 엄청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만큼 또 핫하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봐주셨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묘사법, 유화로 묘사하는 방법에 이어서 또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를 해주실지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르네상스 시대 때 작품들을 많이 연구했다. 뭐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랬어요. 네. 네. 근데 르네상스 시대 때, 발전한 여러 가지 미술의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명암법. 명암법. 네. 아. 키아로스크로라고 해가지고. 네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교수님?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 키아로스크로. 명암법. 네. 아. 명암을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전 처음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명암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표현에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네. 오늘 저는 처음 듣기는 했지만 왠지 꼭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꼭 알아야 드는데요. 네. 네. 키아로스크로에 대해서 네. 오늘 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키아로스크로라고 하는 이 방식이 사물의 이 명암의 단계를 그러니까 사물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입체감. 저번 시간에 입체와 입체감에 대해서 차이 나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입체감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키아로스크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이제 배경하고 대상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옛날 그림들 보게 되면은 네. 배경이 좀 시커먼 게 많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키아로스크로 방식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배경과 대상을 분리시키는.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데생. 네. 데생할 때 특히 이제 석고상 같은 걸 그리면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 하얀 석고상을 가장 밝은 흰색에서부터 연필의 가장 진한 검정색까지 단계를 내면서 입체감을 형성시키죠. 네. 그게 이제 또 키아로스크로 방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명암법에 의해서 그림이 평면이 아닌 입체감을 형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아, 이미 우리가 알고는 있었으나 용어가 좀 생소했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키아로스크로 명암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냥 소개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주처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했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그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와우. 좋네요. 네, 입가에 미소가 그냥 번집니다. 와우. 이분은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근육이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쪼개져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을, 이분을 이제 모델로 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키아로스크로 방식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52년 출생인데, 약 100년 뒤에 카라바조라고 하는 또 대단한 화가가 나타나요. 이 사람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과 사물을 아주 격하게 격렬한 어떤 명암 대비에 의해서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화가들한테 영감을 줘요. 그것이 이제 또 한 5, 60년 뒤에 로마, 그다음에 또 뭐 나폴리,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로 번져가면서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조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이 사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 격렬한 어떤 이 명암 대비,
이것이 주는 시각적 충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유럽에 있는 이 미술관에 가게 되면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아주 심한 네. 그런 감동을 받거든요.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법을 오늘 이제 작품을 네. 제가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보기만 해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나오는 네, 기법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림을 계속 보면서 네, 미소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배경과 사물의 명암 차이, 명암법, 키아로로스 네. 스크로, 그리고 오늘 카라바조의 아까 얘기하신 테네브리즘? 네, 테네브리즘의 테네브리즘. 대표 화가인 또 카라바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림을 직접 보면서 한번 네, 설명을 네. 들어볼까요? 네, 배경이 이미 다 칠했고요. 네. 배경을 칠해야지 이제 사물이 드러나니까. 여기서 그러네요. 사물이 인체죠. 네. 네. 오. 굉장히 극과 극으로 이제 네. 가려져 있는데요. 왜 어두운 부분부터 칠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게 그 네. 당시 사람들은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실내의 조명이라고 하는 게 촛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등불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유리창이나 이런 자연 채광이 있긴 하더라도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실외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환하지를 않죠. 그렇죠. 그래서 테네브리즘 작가들은 실내에 인공적인 작은 조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 이런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테네브리즘의 그림은 감동스러운 게 네. 어두운 면이 주변이랑 흡수되는 데에서 나타나는 그 시각적인 어떤 그 묘한 네. 그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을 잘 잡아주려면 네. 배경과 어두운 면이 흡수될 수 있는 네. 그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면을 좀 먼저 잡죠. 네, 네. 그렇군요. 전혀 새로운 기법인 것 같습니다, 네. 보기에는. 네. 아까 카라바조가 이 키아로스크로, 네. 테네브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카라바조의 그림들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뒤에가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되어 있죠. 네. 지금 근육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떤 근육부터 이렇게 만들어 들어가야 되는지를 사실 일반인 네. 입장에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 하나하나도 중요한데 제일 네. 처음에는 어두운 흐름을 이렇게 쭉 잡아놓고 흐름부터 네, 잡는구나. 어두운 흐름을 네. 잡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근육의 부피가 좀 큰 것들 네. 그런 걸 중심으로 아. 어두운 면에 단계를 좀 쌓아주는 거죠. 전에 그렸던 원터치 기법과는 좀 다르게, 다르죠. 네, 큰 네. 부피부터 해서 네. 쌓아 예. 나간다라고 설명을 예. 해주셨어요. 오. 물론 이것도 지금 뭐 원터치에 가깝게 그리고 있는데 네. 그때보다는 조금 단계를 네. 내는 거죠. 네. 오. 근데 이제 이 테네브리즘 작품을 그리려면 네. 어떤 이 의식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에 의한 조명 효과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촛불에 의한 조명 효과는 어떤 거냐면 촛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의 단계가 아니라 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이 시각적 현상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어두운 방에 처음에 탁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음. 그 방 안에 있는 사물들이 점점 보이기 네. 시작하거든요.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네, 익숙해지면서. 네. 그러니까 눈에 이제 조리개가 크게 열리면서 음. 미세한 빛들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두운 방 안에 사물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조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빛의 입자로 얘기를 한다면 어두운 방 안에 있는 빛의 입자는 뭐 몇 개 안 되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 아주 뭐 확 뿜어지는 야외에 나가면 그 빛의 입자가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런 식의 계산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키아로스크로 방식, 이 테네브리즘 방식에서는 빛의 입자가 적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네. 빛의 입자가 적으니까 어둠과 경계가 있는 어떤 부분들, 또 멀어지는 부분들은 네. 좀 야외에서 보는 것보다 덜 밝아야 되죠. 아, 덜 밝아야 되는 그런 현상을 네. 작품에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테네브리즘 작품들, 뭐 렘브란트도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런 작품들 보게 되면은 가까이 있거나 특징적인 부위 요런 데는 굉장히 밝게 표현하지만 거리감이 얼마 나지도 않는데 이쪽은 뭐 확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빛의 입자가 몇 개 없으니까 요런 데는 좀 있지만 이런 데는 사라진다. 사라지지만 그 윤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조리개가 크게 열려서 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테네브리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네. 명암을 다 넣으셨는데요. 와, 실제로 이 뭐라 그럴까? 이 거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왼쪽 어깨는 조금 밝고 네. 오른쪽 어깨 이제 멀리 사라지는 데는 네. 좀 어둡죠. 빛의 각도로 치게 되면 지금 같은 각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야외에서 그렸다면은 야외에서 이제 태양광을 받았다면 같은 각도니까 네. 빛의 입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똑같이 밝아야 되는데 테네브리즘은 촛불을 밝힌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어깨는 지금 조금 밝고 네. 똑같은 빛의 각도지만 오른쪽 어깨는 좀 조금 더 더 어두운. 어둡게.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또 차이를 보이네요. 네. 이 빛이 이렇게 좀 지금 촛불에 비유를 하셨는데요. 네. 빛에도 분명히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실내에서 탈피해가지고 네. 자연의 채광에 의한 내가 빛을 인식한 그 그러니까 야외에서 느낀 빛을 인식해서 그것에 대한 인상을 표현해서 인상주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실내니까 뭐 빛이라고 하는 게 뭐 전기가 들어온 건 사실 얼마 안 된 역사고 그 이전에는 자연 채광, 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빛이거나 촛불이거나 등불이거나 그렇죠. 횃불이거나 네.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빛들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좀 무겁죠. 네. 아무래도. 네. 네. 그 무거운 그 느낌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클래식한 그림들 보게 되면은 좀 묵직하고 네. 뭔가 엄숙하고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거의 이제 그림이 네.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네. 단계인데요. 지난주에 쯔위를 그리실 때랑은 정말 굉장히 달라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묘사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 와, 막 근육이 막 살아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 네, 흐뭇합니다. 네.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 저 몸이 내 몸이었더라면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네. 등 말고 앞을 그릴 걸 그랬어요?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아닙니다. 원래 네. 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분이 저를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정말 멋있네요. 네. 이렇게 혹시 묘사할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 일반적인 원터치 기법보다는 키아로스크로 명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바로 팁이다. 이런 걸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방식에서는 사실 뭐 묘사를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 근접되거나 특징적인 부위에 빛을 조금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빛을 약하게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부위나 근접된 부위에 묘사를 하는 것보다
단계를 좀 많이 내주죠. 아. 같은 볼륨인데, 네. 같은 볼륨인데, 튀어나오거나 근접된 데 또는 특징적인 데는 밝은 면에서 어두운 면까지의 단계를 뭐 한 네. 10단계를 냈다면, 네. 멀리 있거나 음. 특징적이지 않거나 네. 어둠 속에 이렇게 흡수되려고 하는 부위 같은 음. 경우에는 뭐 한 3단계 정도만 내주는. 아. 그래서 묘사적 차이보다는 이 테네브리즘 방식에서는 빛의 단계를 조금 더 많이 준다는 세분화시키는. 세분화시켜서. 네. 빛의 단계를 세분화시키면은 저 이제 이렇게 교수님처럼 그릴 수 있겠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없어졌는데 네. 예전에 이제 입시미술, 석고대생 이런 거 네. 할 때는 다들 한 번쯤은 그려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근접된 부분에서는 단계를 많이 냈죠. 특히 눈, 코, 입 요런 데는. 네. 그거를 이제 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틀린 표현이고 아. 그거는 이제 테네브리즘 기법에서 네. 근접된 부위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단계를 많이 낸 거죠. 아. 묘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그러네요. 잘못된 인식이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웁니다. 네. 테네브리즘에서는 그것을 효과내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부위거나 근접된 데에 명암의 단계를 많이 낸다. 아. 네. 그게 이제 네. 좀 작품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겠죠. 네. 교수님 덕분에 어디 가서 되게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끝으로 저희, 와, 이제 어느덧 완성이 됐는데요. 네. 와, 정말 멋있어요. 쭈이 안 주실 거면 이거라도 주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은요. 그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기법과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걸 알았을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 응용력이 굉장히 많아지니까요. 조금 전에 뭐 석고대생에서 묘사와 테네브리즘 방식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네. 결코 그게 묘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단계를 많이 낸 거죠. 묘사는 네. 똑같이 그리는 게 묘사예요. 네. 그래서 용어에서부터 또 방식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아, 네. 네. 교수님 통해서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희 대한상상창의방송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또 바뀌었는데요. 2021년에 항상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새해 할까요? 복, 그러죠. 네. 하나, 새해 복 많이 둘, 받으세요.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네.